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좀 이상하게 생긴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첨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첨. 자,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뜯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죠. 뭘 합친다는 그런 뜻의 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이 있고 입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사람의 입을 한 곳에 모았다. 한자에서 같은 것이 2개 나오면 많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많다. 많은 것을 이 글자가 한 곳에 모은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았다. 또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 입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여기저기 퍼져 있던 것을 이렇게 쫙 한 곳으로 모은다는 그런 뜻의 가집니다. 다첨입니다. 다첨. 자, 첨에 사람인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첨에. 이것은 첨이라는 것은 한 곳에 모았으므로 쭉 줄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았으므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아주 줄어들어서 졸라매어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검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것을 모으듯이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검소하다, 검약하다는 그런 뜻을 만듭니다. 자, 한 곳에 모았는데 무엇을 모았느냐? 칼입니다. 칼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칼은 막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칼날이 있고. 근데 칼을 모았어요. 이쪽에만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날을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칼날이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모은 칼입니다. 이것이 검입니다. 한쪽에 날이 있는 것은 도라하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은 검이라 하죠. 그래서 합쳐서 도검이라고 하죠. 검술이다, 검객이다 할 때서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모았는데 무엇을 모았느냐? 언덕을 다 모았습니다. 언덕을 많이 모으면 아주 험한 지형이 되겠죠. 그래서 험할 험이 됩니다. 자, 언덕도 모이고 산꼭대기도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험하다, 위험하다, 보험을 든다. 자, 위험을 나중에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미리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모았는데 무엇을 모았느냐? 나무를 모았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 뭔가 글을 쓴 나무 판때기 글을. 글자를 쓴 나무 조각을 전부 만들어서, 전부 모아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네,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검사할 검입니다. 나무 조각. 글이 쓰여진 나무 조각을 전부 모았다. 물론 주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한다. 검사. 이것은 보통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원 검찰청에서 그 검사하는 사람을 또 검사라고 하죠. 네. 모았는데 무엇을 모았느냐? 말을 모았어요. 여러 말을 모아서 어느 말이 좋은지 시험합니다. 여러 말을 다 모아서 이렇게 타봅니다. 그래서 시험한다. 어느 말이 가장 좋은 말인지 시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자, 금을 흙은 부수자이죠. 부수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래에 불화가 있습니다. 아래에 불화가 있다는 것은 불을 뗀다는 것이죠. 불을 떼면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굴뚝이 시커멓게 되겠죠. 여기는 아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통입니다. 연돌. 여기에 뭔가 이렇게 검은 것이 모였다. 금댕이다. 금댕이 모인 모양이다. 네. 자, 이렇게 금댕이 있습니다. 그 금댕을 잘 긁어가지고 좋은 보드라운 흙과 진흙과 이렇게 이겨서 만드는 것이, 그걸 굳혀서 만든 것이 먹이 되겠습니다. 묵입니다. 먹무. 이것은 흰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묵이라고 합니다. 먹 자체는 사실은 검다는 색이 있지만 이것은 흰 검은 것이다. 어쨌든 백묵이죠. 네. 지필무, 종이와 붓과 먹. 이것은 지필묵은 글자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하죠. 자, 검은데 검은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이 글자는 물론 조금 달리 쓰기도 합니다. 개를 여기에 하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가 보이지도 않는 듯이 이렇게 간다. 주인 옆을 따라서 간다. 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짖지도 않고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위에 오히려 상이라는 글자를 두고 아래에 금을 흙을 적었습니다. 자, 오히려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반음집에 이렇게 사람이 살 때 위에다 구멍을 냈습니다. 창문을 냈어요. 이곳으로 빛이 들어오고 또 환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고 또
평평하게 올라간다. 다 평평하게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 모인다. 모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검다는 것은 여기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죠. 검은 머리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무리를 짓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무리당이 됩니다. 정당이다. 여당이다. 네, 이제 수레 거입니다. 부수자에서 배운 것이죠. 좌우로 두 바퀴가 달린 수레의 모양이다. 네. 자, 수레가 있는데 9구를 적었습니다. 9구는 좀 굽었다는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9을 뜻하지만 구부린 모양이다. 굽었다는 모양입니다. 바퀴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수레가 갑니다. 수레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겠죠. 물론 곧장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철도처럼 레일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구불 가겠죠. 이 가는 바퀴 자국입니다. 바퀴 자국 궤입니다. 바퀴 자국 궤. 그래서 궤도 이 바퀴가 지나가는 그런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주로 철도에 많이 쓰죠. 지금은 궤적이다. 지나간 자치를 얘기합니다. 수레가 있는데 방패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방패간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그런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높이 수레에서 수레 앞을 높이 지켜둔 모양입니다. 자, 수레 앞에 또 이렇게 발 같은 문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도 여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 발을 높이 지켜둔 모양이다. 지켜두는 것이 꼭 집에 지붕의 추녀와 비슷하다 해서 그 지펀을 뜻합니다. 추녀를 얘기합니다. 추녀는 집이 뭐라고 지펀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또가 동헌에서 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그러죠. 동헌, 지펀입니다. 자, 이것은 집엄입니다. 건물을 뜻하죠. 집. 여기에 수레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수레를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차고가 되겠죠. 곶집. 수레를 넣어 두는 곳입니다. 곶집. 창고다, 재고다, 차고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수레가 언덕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레가 언덕에 늘어서 있다. 진지, 또 진통이라는 얘기할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자,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는 바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퀴를 옛날에는, 지금은 타이어, 고무 타이어 또 안에 공기도 넣고 해서 진동이 별로 없습니다만 나무로 만든 수레 바퀴, 거기에 또 쇠를 댈 수 있겠죠. 바퀴는 덜커덩 거리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동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레 바퀴를 크게 감지 않겠습니까? 뭔가 식물 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레 바퀴를 감습니다. 진동을 막기 위해서. 그 모양의 글자가 이것인데 이것은 이러한 글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위에는 이렇게 수염을 얘기하는 그런 글자이고 크다는 것인데 수염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어떤 징징 수레 바퀴에다 감았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연하게 가겠죠. 연하다, 부드럽다. 그런 의미에서 연할 연입니다. 연한 뼈를 연골, 유연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자, 수레가 길을 갑니다. 한 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간다. 계속 이어진다. 수레가 계속 길을 간다 해서 이열연입니다. 연락한다, 연결한다. 네, 그런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길에 수레가 나란히 가는 것이다. 여기에 식물을 뜻하는 풀초를 붙였어요. 이것을 연꽃이라고 합니다. 연꽃. 자, 연꽃을 보면 이렇게 연밥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꼭 수레 바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꽃연입니다. 물론 연뿌리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수레가 이어서 가듯이 막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연꽃을 뜻하는 그런 연꽃연이 되겠습니다. 연화, 연건 이렇게 되겠죠. 수레가 있는데 수레 위에 이렇게 휘장을 쳤어요. 깃발을 칠 수도 있고 또는 휘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기 위한 전차입니다. 수레 위에 이렇게 깃발을 꽂고 싸우러 갑니다. 그것이 군을 뜻합니다. 그래서 군사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군사군, 군인, 장군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군에 손이 붙으면 군을 지휘를 합니다. 자, 공격해라.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휘두를 휘입니다. 군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전차를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휘하는 것을 휘두를 휘입니다. 지휘, 발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차 모양을, 군입니다만 전차 모양이 되겠습니다. 전차를 이렇게 가게 합니다. 전차를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것은 옮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옮길 운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운동한다, 운전한다. 네. 자, 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는데 여기에 불을 뜻하는 빛광자가 있습니다. 자, 원래 빛광자는 이렇게 씁니다만 다른 글자와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있는 야영장에 불을 피운 모양이다. 불을 피우면 밝아지죠. 그래서 빛난다 해서 빛날 휘, 광휘다 이런 낱말을 만듭니다. 자, 이제 수레를 했으므로 배를 해보겠습니다. 배주입니다. 부수자이죠. 네. 자,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배의 모양이다. 어떤 통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파내죠. 파내서 만든 그 모양이다. 그래서 배를 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릇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속을 파내서 그릇을 만든다. 그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부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물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배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배지요. 물의 흐름에 맞춰서 떠내려가는 것이 배가 되겠습니다. 배선입니다. 배주, 배선, 네. 선장, 선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가 있는데 창수입니다. 창수는 사람이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긴 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긴 창으로 이렇게 짚어서 강 바닥을 이렇게 짚어서 배가 이렇게 돈다거나 움직이게 되겠죠. 자, 배에 삿대질한다. 상아질, 삿대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일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반, 전반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것도 그릇일 수도 있고 이것도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돌린다는 것은 옮긴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옮긴다, 돌린다. 어디에? 그릇에. 옮겨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반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릇인데 다른 곳에서 옮겨 담는 것, 옮겨 담는 그릇 해서 소반, 기반 네,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뭔가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것은 머리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항이라고 합니다. 항인데 이것이 배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 배가 앞으로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항입니다. 항해한다, 순항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여기에 손을 넣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목을 이렇게 쫙 밀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한다, 겨룬다 그런 뜻이 됩니다. 대항, 항고. 네. 자, 앞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죠. 전후, 전선 막 이렇게 씁니다. 근데 원래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 원래 글자는 사실은 여기에 갈지자가 있고 아래에는 배주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지입니다. 거치다는 뜻도 있지만 간다는 뜻도 있겠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배를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서 칼로 이렇게 고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배를 고르게 해서 앞으로 가지런히 나아간다. 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지런하게 해서 가지런하게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앞전입니다. 자, 이런 것은 몰라도 되겠죠, 사실은. 네. 이 글자 자체로서 앞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도 조금 복잡한 게 보이죠. 네. 실제 이런 글자들을 보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글자를 잘 알면 나머지 붙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시유라든지 점점유라는 것은 글자를 단독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옛날 글자의 모양으로 보면 설명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침이다. 침이 있고 이 월은 이렇게 배주, 이건 그릇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침으로 이렇게 고름을 짜내어서 다른 그릇에 옮긴다는 그런 뜻을 가진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침으로 고름을 짜내어 그릇에 옮겨 담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고름을 짜냅니다.
침으로. 여기에서는 앞줄은 사실은 배가 바뀐 모양이에요. 배주. 배주자가 모양을 바뀌게 한 그런 모양입니다. 고름을 짜내고 나실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나은 것입니다. 고름을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이후에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나았다, 나을유. 별로 요 글자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용례가, 낱말로. 치유한다 할 때서는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만 이 글자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한유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시인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딘가 옮기는 모양이다. 어떻게 옮기느냐? 이렇게 술에 실어서 옮긴다. 그래서 실에 실어 옮긴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입한다, 수출한다 할 때 보낼 수가 되겠습니다. 수송한다. 이런 글자도 되겠죠. 자,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 글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러 있었는데 역시 중심 테마가 되는 글자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 또 다첨이라든지 또는 금을 허, 물론 뭐 술의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글자입니다. 술의 거에서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나오죠. 배주, 네, 그리고 점점 유라는 막 이런 글자들을 테마가 되는 글자들을 잘 공부해 놓는 것이 한자를 쉽게 익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노트를 잘 하시고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